일단 오늘은 그 수능 특강 이쪽을 조금 복습하면서 나가볼게. 이게 수능 특강이 문제 자체가 좀 어렵긴 하거든. 근데 우리가 했던 거 내용 토대로 해서 이제 복습하면서 좀 같이 좀 봐볼게. 이게 일단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가 이제 화학의 유용성.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화학 식량과 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는 반응식이랑 그 다음에 플러스 용액의 농도까지 이제 합쳐져서 이렇게 총 세 가지 파트가 있어. 근데 여기에서 이 화학의 유용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되게 쉬워. 크게 어렵지 않고 대신에 너네가 암기 부분만 좀 해주면 돼.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개 볼 거만 보고 오늘은 주로 이 몰 부분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 요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이 화학의 유용성에서 가장 주의를 좀 했었어야 되는 게 얘네 세 개. CH4랑 그 다음에 이제 C2H5, OH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CH3, COOH 요거 이제 세 가지만 좀 봐주면 돼. 얘가 이제 문제 출제 빈도가 제일 높고 그러니까 학교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서 그냥 다 나오는 거라 보면 돼. 그 다음 모의고사에서도 얘네밖에 안 나와. 물론 이제 이거 말고 아세톤이나 막 폼알데하이드도 했었잖아. 그것도 이제 뭐 체크만 해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었다. 얘네들. 자, 그리고 이제 이 CH4가 물에 녹냐 물어보면은 이건 물에 잘 녹지 않았었지. 그러니까 물에 안 녹는다 좀 기억해주고.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판단했었냐면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라고 해서 이게 이제 무극성 물질이었어. 무극성. 근데 이제 너네가 봤을 때 구조적으로 완벽한 대칭이면은 이게 무극성. 그 다음에 비대칭이면은 얘가 극성이 됐었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고 정확하게는 3단원에서 다시 배울 거야. 뭐 여기서 깊게까지 물어보진 않고. 그 다음에 C2H5OH는 당연히 물에 녹겠지. 그래서 얘는 이제 뭐라고 불러줘? 이제 극성 물질. 그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얘는 이제 비대칭 구조가 만들어져. 비대칭 구조. 그래서 이거는 물에 녹는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게 이게 그림을 그렸을 때 구조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HH 그 다음에 OH. 그래서 비대칭이 되는 이쪽 부분 때문에 이게 물에 녹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반대쪽 부분이 어떻게 생겼어? 얘랑 되게 닮았지. CH4랑 닮은 부분이라서 얘는 뭐도 녹일 수 있다? 기름도 녹일 수 있는 좀 특이한 성질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탄올 물어보면은 물에 잘 녹는다는 기본이고 기름까지도 녹인다 라고 한번 다시 체크하면 돼. 뭐 이건 실생활에서 너네가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래 것도 마찬가지지. 얘도 그러면 어때? 물에 녹아. 그래, 얘도 극성이지만 어디도 녹일 수 있다? 기름까지 같이 녹일 수 있다. 왜냐면 얘도 이 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아세트산. 이거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액성을 물어볼 때 얘는 뭐 물에 녹지 않으니까 몰라도 돼. 그 다음에 이거 액성 주의해야 돼. 이거는 중성. 이거 염기성이라고 하면 틀려. OH가 있다고 염기성은 아니고 이거는 중성이었다. 그 다음에 얘가 특이하게 뭐였어? 산성.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염기성 물질은 없어. 이 화학원 첫 번째 단원에서. 전부 다 중성 아니면 산성인데 얘만 산성. 나머지는 다 중성하면 돼. 뭐 아세톤도 중성, 폼알데하이드도 다 중성. 다 중성. 그래서 뭐 이거 크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이제 보고 넘어갈 게 이게 지금 내가 따로 편집한 건데 스텝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2점짜리야. 스텝 1은 2점짜리.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의 심화 문제. 여기가 3점짜리. 그래서 화학의 유용성은 뭐 다 풀지는 않고 그 14번에 해당하는 것만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갈게. 114. 먼저 너네가 간단하게 풀 수 있으면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같이 풀어줄게. 114. 114. 그나마 여기 단원에서 조금 볼만한 게 이거고 나머지는 되게 쉬워. 암기. 자, 얘네 같이 보면은 뭐 이거 식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지. 너네한테 식 쓰라는 문제는 아니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CO2고 H2O. 그럼 얘가 이제 C가 하나 있으니까 CO2의 개수 그냥 하나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지. 이런 거 반응식을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H가 이게 4개니까 물은 몇 개 만들어줘야 돼? 2개 만들어진다. 그 다음 얘도 C가 3개니까 CO2 몇 개? 3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H의 경우에는 8개니까 물이 4개 만들어지고, 마찬가지로 얘도 써주면은 CO2 2개, 그 다음에 물은 3개, 그 다음에 얘도 C 2개, 그러니까 CO2 2개, 그 다음에 물도 2개. 이런 식으로 그냥 찾아주면 그냥 끝이야. 이거를 막 굳이 막 반응식 써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이 문제는 뭐 이렇게 해서 써도 되긴 하는데 이러면 이제 시간이 아까운 거지.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은 다 나와. 이거 합쳤을 때 얘는 3, y축 값이 3이고 얘는 7이고 얘는 5고 얘는 4고, 그래서 순서대로 매치해주면은 끝.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해주면 된다. 괜찮지?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고, 그래서 화학의 유용성 남은 문제들은 너네 오면 다시 다 풀어봐. 굳이 이거는 다시 우리가 풀진 않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제 화학식량과 몰 부분이거든. 이게 2점짜리 문제는 그나마 할만한데 이게 3점짜리가 약간 난이도가 높은 게 많아. 계산도 지저분하고. 그럼 여기에서 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단위 변환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거 7가지에 대해서 단위 변환을 했었는데 일단 이게 암기가 잘 돼야 돼. 그래야지 이제 풀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적용해 볼게.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 단위 변환 문제야.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나왔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분자량이라는 걸 배웠었고, 그 다음에 분자량의 그람 붙임, 이게 정의였지. 얘가 몇 몰의 정의야? 1몰의 정의가 돼. 분자량의 그람 붙임 1몰. 자, 그리고 얘를 풀어쓰게 되면은 얘가 1몰의 질량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줬었고. 자, 그리고 이게 공식 만드는 방법인데 뭐뭐의가 분, 모, 그 다음에 얘네들이 분, 자, 이렇게 보내주면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을 단위로 바꿨었는데 질량의 단위 그람이지. 그래서 그람 퍼 뭐가 나와? 몰이 나와. 그럼 우리가 이제 그람 퍼 몰이라고 하는 걸 봤다. 이거를 그냥 분자량으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이쪽이었어. 분자량. 분자량에 비례하는 값이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몰수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람 퍼 분자수. 결국 몰이라고 하는 게 분자랑 비례하기 때문에 이거 나왔다면 얘도 분자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체일 때는 얘를 뭐를 바꿀 수도 있어? 그람 퍼 미리리터 또는 리터.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세 개 값이 우리가 분자량에 비례했다라고 문제를 풀면 돼. 그리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등식 개념이 아니야. 비례 개념이지. 비례. 비율이 같다야. 비율이 같다. 그리고 이 마지막 거는 좀 주의를 했었어야 되는 게 이게 밀도를 뜻해. 그래서 우리한테 밀도를 비교하래. 그럼 뭐 비교해도 상관없어? 분자량을 비교해도 똑같은 거야. 비율이. 밀도랑 분자량.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알면은 이거 뒤집기만 하면 역수지. 그래서 분자량분의 1이 나와. 분자량분의 1. 그리고 단위 자체도 그냥 다 뒤집으면 돼. 몰 퍼 그람. 그 다음에 이제 분자수 퍼 그람. 그 다음에 이제 미리리터 퍼 그람. 이렇게. 그러니까 다 역수치하면 그게 의미가 뭐다? 분자량분의 1에 비례한다. 분자량분의. 그러니까 이거 3개만 외우면은 이 3개는 되게 쉬워. 6개. 벌써 됐지? 6개 기억해주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분자량분의 1에다가 곱하기 이제 구성수를 해.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구성수를 한다는 뜻이야. 근데 분자수 곱하기 구성수 하면 뭘로 바뀌어? 원자수.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원자수 퍼 그람이라고 하는 게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분자수랑 구성수 곱하면 이게 원자수.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원자수 퍼 그람이 나왔다? 그럼 뭐로 해석할 거야? 분자량분의 1 곱하기 구성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이거 7가지를 좀 잘 외워야지 왔다 갔다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 수가 있었다. 그리고 너네가 필요에 따라서 이거 나왔어. 얘로도 바꿀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가고 싶으면 뭘로 나누면 돼? 이 값을 구성수로 나눠주면 되지. 그 다음에 내가 분자량분의 1에서 분자량으로 가고 싶어. 이 값을 뭐 하면 돼? 역수를 취하면 그게 분자량비야.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7가지가 좀 된 사람들은 문제 좀 잘 적용해보고, 혹시 안 된 사람들은 다시 암기. 이거는 보기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었고 문제 풀 때 이걸 모르면 아예 손을 못 대.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면 좋다. 다시 한번 잘 정리해줘야 돼 얘는. 얘가 돼. 자, 그래서 이제 뭐 답 풀지는 않을 건데 2점짜리는 몇 개, 한두 개만 봐볼게. 이게 5번 문제. 이제 5번 문제 보면은 얘가 이 편이 나와 있지.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그럼 이거를 말이 어려우니까 뭘로 바꿔보자? 단위로 바꿔보자. 어디에가 분, 모.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가는 거야? 분,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써보면은 얘가 원자수 퍼 그램이 나와. 그럼 원자수 퍼 그램 하면은 여기 찾아서 쓰면 되지. 원자수 퍼 그램. 분자량분의 1 곱하기 제가 구성수에 비례한다는 뜻이야. 저 값이. 근데 너네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찾아야 되는 값은 뭐다? 당연히 분자량이 제일 중요하겠지. 그러면 저 값을 가지고 내가 얘를 분자량으로 바꾸는 작업만 해주면 끝이야. 한번 생각해봐. 이게 이제 보통 중간 난이도인데 학교에서 이 정도는 거의 다 나온다 보면 돼. 일반적으로. 한번 해봐. 자, 요것도 같이 한번 봐볼게. 자, 일단 너네가 이제 이 값이 분자량분의 1 곱하기 구성수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았고, 그럼 이제 뭐를 찾아내야 돼? 분자량을 찾아내야 되지. 그럼 이제 한 단계씩 하면 돼. 먼저 뭐부터 나눠줘? 구성수부터 나눠줘. 근데 얘는 구성이 몇 개로 돼 있어? 2개. 그럼 여기서 2를 나눠주면은 이제 분자량분의 1만 남게 돼. 그러니까 얘가 이제 23이 나올 거고, 얘는 3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구성수. 그러니까 15가 나와. 이게 뭐에 비례한다? 분자량분의 1에 비례한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나는 한 번 더 역수를 취해서 분자량의 비를 찾아줄 수 있지. 23분의 1 대 15분의 1. 근데 요 정도는 그냥 뒤집어서 15 대 23 이렇게 찾아줘야 돼. 15 대 23. 이러면 이제 분자량을 얘는 15, 얘는 23 이렇게 둬도 상관이 없지. 그럼 이제 x 더하기 y가 15다. x 더하기 2y가 23이다 라고 해서 연립하면 또 x, y 값이 나와. 그 다음에 좀 익숙한 사람들은 이제 이것도 기억해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 풀 때 n이랑 5로 만드는 게 되게 자주 나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n이랑 5, 이거 원자량 14짜리, 얘는 16짜리. 그리고 이제 NO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 분자량이 30. 그 다음에 여기서 N2O라고 하면은 분자량이 44짜리. 그 다음에 NO2 하면은 분자량이 46짜리. 그래서 얘가 15 대 22 대 23 나왔다. 이걸로 그냥 문제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연립할 때도 이게 되게 편해. 그러니까 얘도 보면은 지금 46, 45 이 숫자가 좀 연상이 돼야 돼. 이거 나눴을 때.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 값이 몇이었단 거야? 이게 30이고 이게 46으로 풀면은 연립할 때도 되게 편해. 그러니까 얘가 46이 나온 게 이거 NO2로 나왔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건 이제 NO. 그럼 굳이 x 더하기 y, x 더하기 2y에서 막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근데 만약에 모르면은 그냥 계산해도 돼. 근데 이제 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정도 숫자는 좀 외워주는 게 편해. 그럼 연립방정식도 훨씬 편하고 계산도 편하다. 자, 그래서 이제 분자량비 나왔고 원자량도 나오고, 마지막 디귿 풀 때도 이거 어떻게 풀어줘야 돼? 1g이 들어있는 y 원자수지. 그럼 뭐에 비례하게 돼? 분자량분의 1 곱하기 구성 y수. y 원자수 퍼 그램이지 마지막 게. 그러니까 분자량분의 1 곱하기 구성 y수. 여기서 분자량분의 1 나왔으니까 23 곱하기 1. 얘는 15 곱하기 2 해서 비례식 하면 돼. 자, 얘도 같이 한번 이제 해석해 볼게. 자, 지금 이거는 원래 반응식 문제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나오긴 했고 되게 간단해. 얘가 n몰 n몰이고 2V래. 그럼 너네가 그냥 문자 쓰지 말고 1, 1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지. 그래서 2V가 2몰 된 거고, 여기서 그럼 V리터니까 얘는 그냥 1몰이라고만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반응식 쓰면은 이게 C2H4랑 얘가 H2랑 만났대. 그래서 이제 X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졌는데 반응한 걸 보면은 이거 하나도 안 남았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사라진 거고, 마이너스 1몰. 그 다음 얘도 마이너스 1몰 사라졌지. 그 다음 만들어진 게 몇이야? 플러스 1몰. 그러니까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1대 1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이제 X가 누군지도 나와.
C가 여기 두 개 있어. 그럼 당연히 여기 C가 두 개 있어야 되지. 그래서 얘는 C2. 그 다음에 H가 총 왼쪽에 6개, 여기도 6개. 그 다음에 O가 하나. 이게 X값이 돼야 돼. 괜찮지? 여기 왜냐면 개수가 1이니까. 자, 그럼 이제 기억 보기가 나오지. 분자식이 요거다. 맞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밀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너네가 이거 풀 때 두 가지로 생각해서 풀 수 있어.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아까 단위할 때 나왔었지. 뭐에 비례한다? 분자량에 비례를 한다. 그래서 내가 이거 풀 때 평균 분자량으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대신에 이거는 섞였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의 평균 값을 내서 분자량, B를 봐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정의 그대로 뭐 분해 뭐? 부피분해? 질량을 해도 상관이 없다. 부피분해 질량. 그래서 이제 얘 봤을 때 이거 C2H4 얘랑 섞어. 몇 대 몇으로? 1대1로 섞어서 평균 분자량 계산하면 돼. 그 다음 얘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 합쳐졌으니까 무조건 얘가 분자량 크겠지. 그렇기 때문에 밀도도 얘가 더 크다. 그냥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너네 이제 부피분해 질량 하면은 여기가 반응하기 전에 EV였어. EV분해. 그 다음에 질량 W. 그 다음에 여기 끝났을 때는 부피가 몇이 돼? V. 근데 질량 보존해야 되지? W.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산해도 상관없어. 이 간단한 문제들은. 그래서 당연히 누가 더 크다? 얘가 2배가 더 커야 된다. 됨. 근데 어려운 문제들이 이거를 활용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체크해야 돼. 섞였을 때는 평균 분자량으로 계산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말 그대로 부피분해 질량.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은 얘가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원자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얘를 어디로 바꿔줘? 분, 모. 얘를 분, 자. 그리고 너네가 이제 단위만 한번 써보면은 이거의 단위가 원자수 퍼 밀리리터야. 근데 아까 이 7개 중에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어? 이런 거 본 적 없지. 그럼 얘는 의미로 접근을 하지 말고 그냥 말뜻 그대로 뭐를 해봐라? 전체 원자수를 구해. 그러니까 의미를 너무 의식하지 말고 모르겠으면은 말 그대로 전체 원자수 구해. 그 다음에 전체를 뭘로 나눠줘? 부피로 나눠줘. 라는 뜻이 디귿이야. 된? 자, 그럼 이제 전체 원자수가 당연히 이거랑 이거 합쳤을 때 서로 어때야 돼? 원자수는 똑같겠지, 둘 다. 자, 그래서 가나 보면은 원자수는 같아. 이 값은 같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부피. 얘는 2V로 나눠주면 되고. 그다음 어차피 이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얘를 몇으로 나눠주면 돼? 그냥 V로 나눠주면 돼. 이게 디귿 보기야. 그러니까 얘가 몇 대 몇이 돼? 1대2. 1대2가 돼. 그러니까 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거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만약에 더 생각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바꿔도 돼. 원자수 대신에 밀리리터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분자수지. 그 다음에 원자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분자수 곱하기 구성수. 그럼 분자수가 약분되고 남는 게 결국 뭐만 남아? 구성수만 남아.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가 그냥 구성하고 있는 수가 몇 개냐 이런 뜻이야. 대신에 이거는 평균 구성수. 평균. 그러니까 얘 보면은 한 분자당 구성수인데 얘는 한 분자에 6개씩 돼 있지. 얘는 한 분자에 몇 개씩 돼 있어? 3개씩 돼 있지. 근데 얘네들을 평균을 내. 그럼 한 분자에 구성하는 게 몇이야? 1대1이니까 4.5개라는 뜻이야. 이렇게 해석해도 돼. 그 다음에 이건 한 분자에 구성하는 게 몇 개였어? 여기 9개.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말뜻 그대로. 너무 헷갈리는 사람들은 그냥 전체 원자수 구해 부피 나눠. 이렇게 봐도 돼. 이게 오히려 정석적인 풀이고, 이렇게 푸는 사람들은 이제 좀 익숙한 사람들. 여기까지는 뭐 안 해도 되고. 그냥 말 그대로 분모 분자 나눠서 값들을 구한 다음에 나눠라. 됐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봐보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이것도 한번 봐봐. 이 10번은 이게 모의고사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알 텐데 여기까지가 원래 모의고사 원본이야.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이 수특에 이거를 추가해서 계산을 한 번 더 시킨 거야. 그러니까 수능 특강이 어떻게 보면 거의 모의고사 좀 베껴온 상태에서 조금만 더 추가한 거라서 이것도 한번 해볼게. 한번 해석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같이 또 봐줄게. 한번 해석해봐.
자, 요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출발을 해주면 되냐? 자, 얘네가 지금 주어진 자료가 원자수랑 이렇게 밀도가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자료부터 해석할까를 좀 생각해 주면 좋은데, 여기서 원자수 나오면은 무조건 뭐부터 생각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분자수였지. 왜냐면은 이제 분자수 곱하기 구성하고 있는 게 몇 개냐? 구성수로 곱해. 이러면은 이게 원자수가 나오는 개념이었어. 근데 문제 풀 때 이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무슨 개념이다? 이게 분자수다. 왜냐면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 이것도 쓸 수 있고 되게 다양한 것들 쓸 때 항상 분자수 먼저야. 그럼 내가 이제 분자수를 찾은 다음에 얘네들은 구성하고 있는 게 3개니까 곱하기 3을 해줘서 원자수 찾으면 되고, 얘는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게 4개니까 곱하기 4를 해줘서 원자수를 식을 만들면 돼. 그럼 이제 얘가 중요한 거니까 지금 질량밖에 안 나와 있지. 저 몇 몰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그냥 문자 써도 돼. 그래서 문자 쓸 때 얘가 Ag, 2Ag 똑같아. X to Y지. 그럼 얘를 그냥 이렇게 A몰이라고 쓸게. 모르니까. 그냥 문자 쓴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아래 거는 새로운 문자가 아니라 똑같은 물질의 질량의 2배. 그럼 몰수도 2배. 2A몰이라고 써주면 돼. 괜찮니?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지. 지금 X to Y랑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새로운 문자를 써야 돼. 근데 2B랑 B니까 위에 거를 B로 쓰는 것보다 아래 거를 B로 쓰는 게 문자가 안 나오고 깔끔하겠지. 그래서 밑에 거를 내가 B몰이라고 써줄게. 그래서 이제 위에 거는 뭐가 되는 거야? 2B몰이라고만 이제 써주면 돼. 얘가 이제 분자수 개념. 자, 그럼 이제 무슨 식 만들어야 돼? 전체 원자수식 만들어야 되지. 얘는 곱하기 3하고 얘는 곱하기 4를 해서 더해. 그게 몇이다? 5다. 그 다음에 아래 것도 얘는 곱하기 3, 얘는 곱하기 4에서 더하면은 는 4다. 그럼 연립하면은 A, B가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식을 만들어주면은 첫 번째 가에서는 얘가 3A 더하기 8B가 나오고, 그래서 얘가 는 5N이다. 근데 뭐 N은 의미가 없지. 뭐 지워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도식을 만들어주면은 곱하기 3, 6A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곱하기 4니까 4B 하면은 는 4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연립하면 A랑 B 값이 나와. A랑 B 값. 그럼 여기 아래에다가 2배를 해주면은 연립은 너네가 할 수 있지. 이거 12. 얘는 8. 얘도 8. 그 다음 이제 빼주게 되면은 9A가 3. 그러니까 A는 3분의 1이 나와. 뭐 정확하게 3분의 1 N이지. 그 다음 여기다 3분의 1 집어넣으면 이제 B값도 나오지. 얘가 2가 되니까 B는 2분의 1N. 돼? 됐어. 자, 근데 얘네가 어차피 비율이지. 그럼 너네가 분수 싫으면은 그냥 곱하기 최소 공배수해서 써도 돼, 안 돼? 큰 상관이 없어. 어차피 의미가 없어. 내가 이제 곱하기 해주면은 얘를 그냥 2로 써줄 거고 얘는 3으로 써줘서 계산을 해줄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몇 몰이었다라는 게 나오는데 얘가 2몰이었던 거고 얘가 이제 4몰이었던 거야. 그 다음 얘는 이제 B가 3이니까 아래가 3몰, 위에가 6몰. 그러니까 6몰, 3몰. 이렇게.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저거는 분자수. 분자수. 자, 그럼 이제 뭐 찾아야 돼? 원자량 찾으려고 하면은 분자량부터지. 그러니까 분자량을 찾으면은 X to Y의 분자량. X to Y. 1몰일 때 찾으면 돼. 2몰일 때 A. 1몰일 때는 2분의 A. 이게 분자량. 그 다음 여기서도 찾을 수 있지. X to Y2의 분자량. 그럼 얘도 찾아주면은 3몰일 때 B. 그럼 1몰일 때는 3분의 B. 그리고 내가 원자량 찾고 싶으면 이제 이런 식 만들어야 돼. 2x 더하기 y가 얘는 2x 더하기 2y가 이러면 이제 원자량 구할 수 있지. 결국 나는 뭐만 찾으면 된다? A랑 B 값만 숫자로 찾아내면 된다. 근데 이제 그거 어디서 찾겠어? 밀도에서. 자, 이제 밀도에서 찾을 건데 얘를 해석할 수 있는 게 아까 두 가지라 그랬어. 평균 분자량 또는 부피분의 질량.
근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뭐 분자량으로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부피분의 질량해도 크게 복잡하지는 않지. 그래서 이제 부피분의 질량인데 첫 번째 얘는 전체 몰수가 전체 부피랑 비례. 그러니까 8분의 8몰분의. 그 다음에 질량이 A 더하기 2B 쓰면 돼.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쓰면은 이거는 7몰분의. 그리고 얘도 합치면 2A 더하기 B. 그럼 얘네 값이랑 이 값이랑 이게 몇 대 몇이 나온다? 35대 29. 이것 대 이거는 35대 29. 그럼 뭐가 나와? A랑 B의 관계식. 관계식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어. 그리고 이제 또 연립해. 그럼 X, Y 값이 나와.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A, B 관계식 나오는데 A, B 숫자가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어. 그냥 너네가 그냥 비율에 맞춰서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 학교가 수특 교재를 쓴 다음에 무조건 계산 끝까지 한번 해보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원자수가 나왔을 때 그냥 내가 이렇게 분자수를 문자로 접근을 해주면 되겠구나. 요 정도만 좀 체크해주면 돼. 이게 너무 계산이 지저분해서 그냥 여기서부터는 계산만 하면 돼. 이제 쭈루루. 그러니까 수특 문제가 안 좋은 게 계산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래. 그러니까 논리만 좀 잘 봐주면 돼. 논리만. 그래서 한번 머릿속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 자, 요거 같이 한번 봐볼게. 자, 먼저 첫 번째 힌트가 구성하고 있는 게 얘가 3개다라고 알려줬어. 이게 3개다. 그럼 이게 될 수 있는 게 x2y 또는 xy2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지. 얘도 y2z, yz2 얘도 y2z, yz2 이 중에 이제 고르란 뜻이야. 대신 이제 아래 힌트가 있어. 그럼 너네가 이제 이 1g당 부피를 봤어. 이거 뭐라고 해석해줘야 돼? 비례한다. 뭐에? 분자량분의 1. 왜냐 아까 단위 써보면은 저기 밀리리터 퍼 그램이 나와. 그럼 밀리리터 퍼 그램이 뭐냐? 분자량분의 1이야. 저걸 이제 찾아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Y 원자수 퍼 그램이지. 그럼 얘는 뭐에 비례하게 돼? 분자량분의 1 곱하기 Y 구성수. 요거에 비례하게 돼. 여기 괜찮아? 그럼 얘네 두 개를 잘 관찰해 보면은 이 위에 두 관계식이 곱하기 Y 구성수만 해주면 돼. 근데 지금 가랑 나를 보니까 분자량분의 1이 서로 똑같대. 그럼 여기 이제 Y 구성수만 곱해진 거지. 그래서 몇 대면? 2대 1. 그럼 여기 Y 구성이 2배 더 많다는 뜻이지. 근데 Y 구성은 몇 개까지밖에 못 돼? 2개까지밖에 못 해, 최대. 그러니까 얘는 X, Y2인 거를 이 자료를 비교해서 찾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얘는 Y 구성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Z가 몇 개? 2개. 이게 첫 번째 해석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지금 당장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얘는 될 수 있는 게 뭐야? Y2Z랑 YZ2가 될 수 있어. Y2Z, YZ2.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 찾아야 돼? 분자량 찾아야 되지. 그러니까 역수를 시키면은 분자량의 비를 먼저 찾는 게 첫 번째. 그럼 여기서 역수 23분의 1, 23분의 1, 22분의 1. 그럼 최소 공배에서 곱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 22대. 그 다음에 22대 얘는 24. 얘가 이제 분자량이야. 자, 그럼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석적으로 풀고 싶다. 그럼 분자량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x 더하기 2y가 20이다. 그 다음 얘도 y 더하기 2z가 20이다. 그 다음 얘는 몰라. 얘는 두 개가 나와. 2y 더하기 z가 23이다. y 더하기 2z가 23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연립하면은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 안 되겠지. 안 되는 거 너네가 찾아서 해야 돼. 근데 이제 익숙한 사람들은 이거 아까 어디서 많이 보던 숫자지. 얘가 뭐야? 44, 44, 46. 이걸로 맞는 거야. 내가 이걸 알면은 가정할 필요 없이 빨리 계산이 돼. 이거 44. 그 다음 얘도 44. 이게 이제 46으로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46짜리는 하나밖에 없지. 아까 N, O, 2. 이거 NO2야. NO2라고 생각하면 빠르고. 그 다음에 44짜리는 N2가 있어. 근데 Y랑 Z로 돼 있는 거니까 얘가 N2, O라고 생각하면 편해. 그 다음에 여기서 겹치는 게 Y지. 그러니까 Y가 산소인데 이거 O2야. 44. 뭐겠어? CO2. 그래서 CO2 알면은 되게 빨리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연립할 필요가 없어, 이거 알면은. 그럼 여기서 12 원자량, 16 이거 원자량,
14 하면은 값 다 나오지. 그 다음 여기에서는 얘 곱하기 2 들어가. 곱하기 2. 왜냐 Y 구성수. 이게 산소라서 2개거든. 2개. 그래서 얘가 23 곱하기 2에서 2가 나왔고 22 곱하기 2에서 A 값. 비례식하면 되지. 23 대 22가 2 대 A다. 하면은 요거 값도 나와. 근데 원자량 값도 다 나온 거지. 이 숫자는 좀 외우는 게 훨씬 빠르다. 왜냐면 이게 없는 물질 가지고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있는 물질이야. 계산상. 그리고 이게 선생님들이 숫자를 조합하기가 되게 까다로워. 만약 이거 숫자 조합하면은 없는 물질로 하면 막 분수가 나와서 계산도 지저분해져서 거의 낼 수가 없어. 그래서 보통 이제 응용할 때 뭐 이런 거 바꿀 수 있겠지. 얘가 뭐 1g당 Y 원자수인데 뭐 좀 1g당 전체 원자수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학교에서 출제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어차피 풀이는 비슷하게 가면 된다. 됐음? 얘는 외워주는 게 좋고 정석적인 거는 2개 나눠서 해야 돼. 얘 2다 한 번, 얘 2다 한 번에서 연립. 그래서 아마 Y랑 Z가 음수가 하나 나올 거야. 그럼 이제 그거 지우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외우는 게 훨씬 낫다. 외우는 게. 됐어. 한번 정리해보고 다 정리된 사람들은 그 밑에 거 해볼게. 12번.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많이 보던 문제지. 필수 문제야 이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 이런 거는. 문제가 엄청 어렵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도 좀 많이 나왔던 유형이라 되게 내기가 좋지 이 문제. 자, 요거 또 같이 봐보면 요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정보가 분자수 정보지. 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가가 얘가 7리터래. 근데 문제에서 이거 알려줬으니까 내 맘대로 하면 안 되고 얘가 몇 몰이라 써줘야 돼? 4분의 1몰이 나오고 그 다음 얘도 0.5몰이야. NA가 그냥 몰이란 뜻이고 그 다음 여기에서 5.6리터 5.6리터가 몇 배가 되는지 자연수 체크해보면은 5배. 그러니까 이게 5분의 1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분자수 찾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살펴보면 얘가 원자수인데 상대값. 그럼 당연히 너네는 뭐를 구해봐야 돼? 원자수를 구해봐야 되지. 그러니까 분자수 곱하기 구성수. 얘는 구성이 5개. 그러니까 4분의 1몰 곱하기 5를 해주면 돼. 이게 이제 전체 원자수 실제값.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지. 얘는 5분의 1 곱하기 이거는 2 더하기 x를 해줘. 2 더하기 x. 근데 상대값이니까 이것 대 이거가 이것 대 이거다. 비례식 만들면 돼. 그래서 비례식 써주면은 4분의 5대 그 다음에 5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x가 는 얘가 25대 24다. 뭐 이렇게 식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비례식의 특징인데 얘가 몇 배가 됐는지 계산해봐도 되지. 이거 계산해보면 몇 배 돼야 돼? 20배가 되면 상대값 25가 나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몇 배를 해줘? 20배를 만들면은 24가 나와.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돼. 뭐 비례식 하던지 이거 하던지. 그럼 이제 x값이 나올 거야. 그래서 아래 거 계산해주면은 x가 4가 나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x가 4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흐름 자체가 뭐로 가줘야 돼? 분자수 나오고 질량 나와 있으니까 분자량을 찾아야 되지. 1몰일 때. 그래서 순서상 그냥 분자량 찾으면은 4분의 1몰일 때 22. 그럼 얘 분자량은 88. 그 다음에 이거는 2분의 1몰일 때 31. 그러니까 분자량이 62. 그 다음에 이거는 5분의 1몰일 때 y. 분자량이 5y. 그 이제 원자량식 만들면 돼. 얘가 a 더하기 4b가 88. 2a 더하기 2b가 62. 2a 더하기 4b가 5y. 그럼 위에서 a, b 구해 집어넣어. y 나와. 그럼 다 나왔어. 됐어? 이거 이제 되게 유명한 문제라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약간 중간 난이도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요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돼. 됐어? 정신 차려봐. 벌써 지치면 어떡해. 여기까지가 이제 자, 요거 또 같이 한번 봐볼게. 자, 먼저 이제 분자량의 비를 알려줬어. 2대 3이래. 그럼 너네가 이제 분자량을 그냥 2, 3으로 써도 되냐? 상관이 있어, 없어? 딱히 상관이 없겠지. 왜냐면 여기서도 비율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2, 3으로 해도 되고 뭐 4, 6으로 해도 되고 다 너네 마음이야. 큰 의미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에 들어있는 기체 전체, 나에 들어있는 기체 전체. 그래서 뭐 얘부터 해도 되고 얘부터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질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W네 근데. 그럼 그냥 이거 W 없애도 큰 상관은 없겠지. 뭐 W 구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내가 그냥 몰수부터 한번 바로 표현을 해볼게. 지금 얘가 2W니까 분자량을 2라고 잡어. 그럼 얘는 몇 몰이라 쓰면 돼? 1몰.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거 분자량 그냥 3이라고 할게. 그럼 얘가 3g에 1몰이니까 B는 3W. 얘도 몇 몰? 1몰.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잘 보면은 얘가 4분의 5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내가 2라고 했으면은 아래 거는 몇이 나오면 돼? 2.5. 아래 거 2.5. 아니면 나는 이제 분수가 싫어. 그럼 얘를 2로 맞춰도 돼, 안 돼? 상관이 없어. 그건 이제 너네 마음이고, 뭐 헷갈리는 사람들은 뭐 알아서 숫자 정해도 되고, 나는 그냥 2로 맞출게, 이걸. 2. 왜냐면 이거 숫자 4 맞추려고. 그 아래 것도 이제 분수 안 나오게 그냥 5 만들고 싶어서. 그럼 이제 아래 거 보면은 A가 2W에 2몰이야. 그럼 W는 몇 몰이라 써줘? 1몰. 얘도 아래 1몰. 이렇게. 근데 여기서 얘는 5몰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는 4몰이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몇 W? 6W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아? 자, 그럼 이제 위의 조건은 4대 5도 썼고 분자량도 썼고 이제 뭐 확인해야 돼? 밀도, 그 다음에 단위 부피랑 전체 원자수. 이걸 쓰면 될 것 같아. 그럼 너네가 밀도를 쓸 때 두 가지 생각하면 되지. 내가 얘를 평균 분자량을 써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뭐 해도 돼? 부피분의 질량. 근데 이거는 그냥 부피분의 질량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왜냐면 몰수도 다 알고 질량도 다 알고 굳이 평균 분자량 하는 것보다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할게. 그럼 얘 이제 표현을 해주면은 그냥 부피는 이거 합치면 되지. 4몰분의 4분의. 그 다음에 질량은 그냥 이거 합치면 돼. 5W. 그냥 5라 써. 5. 4분의 5. 그냥 얘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해주면은 얘는 5분의. 합치니까 7. 이제 비례식 하면 되지.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다. 이렇게 봐도 되고. 근데 이제 얘가 25 대 28 나오겠네, 어차피.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것도 표현을 해주면은 마지막 거는 얘가 1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 몰수 찾아야 돼. 얘가 3W일 때 2몰. 그럼 1W일 때는 3분의 2. 1W 1g일 때 3분의 2. 근데 X지. 그럼 얘는 3분의 2 X몰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돼. 3분의 2 X몰. 비례식. 그럼 여기가 이제 1 더하기 3분의 2 X에다가 그 다음에 전체 질량 하면 되지. 그냥 1 더하기 X. 그럼 이제 비례식 하면 되지. 이것 대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것 대 이거다. 왜냐면 비율이 성립해야 되니까.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 얘가 25가 되려면 곱하기 몇 들어가야 돼? 20. 얘도 곱하기 몇 해주면 돼? 20. 얘도 곱하기 몇 해주면 돼? 20. 이렇게. 그래서 이제 x 한번 계산을 해주면은 1 더하기 3분의 2x분의 그 다음에 1 더하기 x에다가 곱하기 20을 해. 이러면은 얘가 24가 나오면 돼. 이렇게. 그럼 이제 뭐 약분 좀 해주면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5에다가 5 더하기 5x가 는 6 더하기 4x. 그래서 넘겨서 계산을 해주면은 x값은 1. 그래서 x가 1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가 몇 몰이었던 거야? 3분의 2몰이었던 거야. 3분의. 그러니까 x는 이제 1이었겠네, 여기가 1w.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또 한 번 더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너무 지저분한 게 보통 모의고사는 요 정도까지 자르면 되는데 한 번 더 시켜. 근데 한 번 더 하면 돼.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아까 나왔던 표현인데 얘가 원자수 퍼 뭐가 돼? 밀리리터 또는 리터. 근데 아까 저거를 그냥 말 뜻 그대로 원자수 구한 다음에 부피 나눠도 되고 아니면은 평균 구성수라고 봐도 상관이 없고 이건 너네 마음대로 봐줘도 상관없어. 그냥 얘는 그냥 말 뜻대로 해볼게. 원자수 찾고 그냥 부피. 근데 이제 부피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분자수 몰수지. 근데 이제 원자수 찾으려면은 분자수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 구성수. 얘네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곱해야 돼. 근데 지금 구성수 알아볼라? 몰라. 그럼 구성수 그냥 뭐 써? 문자 써줄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구성수를 A개라고 할게. 그냥 이거는 구성수를 그냥 B개라고 할게.
자, 그래서 이제 가에 요걸 한번 구해볼게요. 원자수 퍼 밀리리터. 그냥 마찬가지로 나도 구해, 그 다음에 다도 구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이제 계산이야. 그러니까 원자수는 분자수에다 구성수 하면 되지. 얘가 2A 더하기 몇 B? 2B가 전체 원자수. 그러니까 2A 더하기 2B를 해. 그 다음에 나눠줘. 뭘로? 전체 몰수. 얘는 전체 몰수가 몇 몰? 4몰. 어차피 부피랑 몰수는 비례하는 개념이지.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똑같이 해주면 돼. 얘도 A 더하기 4B. A 더하기 4B. 그 다음에 이것도 나눠줘. 전체 몰수는 5몰. 그 다음에 마지막도 이제 A 더하기 3분의 2B. A 더하기 3분의 2B. 나눠. 그럼 얘는 3분의 5몰. 3분의 5몰. 그게 몇 대 몇 대 몇이다? 25대 18대 Y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하면은 뭐가 나와? A, B의 관계식 나와. 그럼 A, B 관계식 집어넣으면 이제 마지막 거가 나와. 여기 문제 너무 계산이 오바지. 여기서부터 이제 수학이고. 수특은 수특 부교재인 사람 계산 끝까지 하고 아닌 사람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까지만 하고 넘어가면 돼. 보통 학교 내신에서도 이렇게 길게 계산은 거의 안 내는데 계산이 의미가 없죠. 여기서부터는. 됐어. 한번 정리해보고.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 의미를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 7개 중에 없네? 없으면 그냥 말 그대로 원자수 찾아? 부피 찾아. 그냥 나누면 돼. 큰 뜻이 없어 이거는. 아니 평균 구성수로 접근하던지. 자, 그러면은 다음 거 요거 해볼게요. 14번은 요 정도는 학교 내신에 충분히 나올 만한 유형이라서 요건 한번 해봐. 여기 있어. 얘는 할 수 있어야 돼. 얘도 그냥 의미만 파악하면 돼.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이거는 우리가 아까 했었던 의미가 있어. 자, 얘도 빨리 같이 한번 봐볼게. 자, 얘가 지금 질량과 부피를 나타냈는데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자, 얘가 뭐에 비례했는지만 기억하면 되게 쉽지. 얘가 뭐에 비례해? 분자량분의 1 곱하기 무슨 수? 구성하고 있는 수. 요거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분자량은 어디서 구하면 돼? 이 그래프에서 구해주면 돼. 그러니까 얘가 V, 2V니까 그냥 너네가 이거 1몰이라고 잡고 이거 2몰이라고 잡고 계산해주면 돼. 그럼 여기 AB2는 1몰일 때 4g. 그러니까 분자량이 몇이라는 뜻이야? 4라는 뜻이고. 이건 2몰일 때 10g. 그럼 1몰일 때는 분자량이 5가 나오고. 그럼 분자량 알았으니까 구성수로 식을 만들면은 N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비례식 만들어주면은 저 AB2는 4분의 1 곱하기 구성하고 있는 게 3개, 3대. 그 다음에 분자량분의 1, 이건 5분의 1에다가 곱하기 구성수 1 더하기 N개. 이거 해주면 이게 몇 대 몇이다? 자료에서 나왔던 15대 16이다 라는 식이 나옵니다. 분자량분의 1 곱하기 구성수. 그러니까 저걸 알면 돼. 분자량분의 1 곱하기 구성수. 자, 그래서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정리하면은 이거 날라가고 얘도 3, 얘도 1, 얘는 4. 그 다음에 3, 3도 한번 날라가. 결국에 1 더하기 n이 4가 돼야 돼. 그래서 n값은 3이다. 그럼 n값 3 집어넣으면 이제 끝났어. 뭐 구해야 되겠어? 원자량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4는 a 더하기 2b다. 그 다음에 이거는 a 더하기 3b다. 그럼 연립하면 이제 b값 나오지. b값 1. 그럼 a값 2. 요게 끝이야. 그럼 분자량비도 나왔지. 분자량비는 4대 5다. 4대 5 틀렸고 n은 3이다. 그다음 마지막 디귿도 이제 풀어주면 되고. 요거는 좀 할만하지. 요 정도는. 이건 이제 학교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출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디귿 보기도 1g에 들어있는 비원자수비잖아. 그럼 이제 익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분자량분의 1에다가 곱하기 비구성수만 해주면 돼. 그리고 분자량이 4대 5야. 그럼 분자량분의 1은 몇 대면? 5대 4.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그 다음에 B구성이 2개. 그 다음에 이건 4 곱하기 B구성이 1개. N이 3개. 이렇게. 그러니까 10대 12.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돼. 네. 이렇게 한번 체크 잘 해보고.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이제 15번도 계속 이거 가지고 내고 있어요. 이쪽이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1g에 들어있는 Y 원자수. 너네가 요거 두 개 의미 파악해.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관계식 만들어. 하면은 뭐가 나오겠어? N값이 나와. N값이. 한번 흐름을 잘 살펴보고 암기하고 토대로 식까지 한번 만들어 보고. 자, 이것도 같이 한번 봐볼게. 자, 지금 첫 번째 위에 거 보면은 뭐 기체라는 조건 당연히 체크 잘 해주고, 그 다음에 X 원자, Y 원자, Z 원자 뭐 더한 거에 비율이 나와 있어. 너네가 항상 자료 볼 때 내가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 근데 이제 이 비율을 가지고 X, Y 값도 아직 정확히 모르잖아. 뭐 할 수 있어 없어? 아무것도 못해. 이건 나중에 쓸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저기서 원자량에 관련된 식이 나와. 그럼 이제 저 마지막 식까지 활용해서 원자량을 구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저건 이제 첫 번째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분자식이 나와 있고 얘가 N, N, EN. 근데 여기가 이게 되게 큰 힌트지. 자, 이제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얘가 이제 뭐에 비례하게 된다? 분자량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전체 원자수야. 전체 구성수. 요거에 이제 비례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g에 들어있는 Y 원자수도 비슷한 꼴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에 비례하게 돼? 분자량분의 1 곱하기. 이거는 구성수인데 Y 구성수. 이거에 비례한다. 그럼 너네가 이제 뭐 얘부터 접근해도 되고 얘부터 접근해도 되고 어차피 둘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내면 돼. 그럼 여기서 둘 다 공통적인 게 있지. 뭐를 찾아내? 여기서 분자량의 1을 찾아내든 여기서 분자량의 1을 찾아내든 요거부터 한번 구해볼게. 분자량분의 1. 그럼 그냥 위에 있는 걸로 할게. 내가 이거 분자량분의 1만 찾고 싶어. 뭐로 나눠줘? 구성수로 나눠주면 돼. 근데 얘는 구성이 몇 개로 돼 있어? 2 더하기 n개. 자, 그래서 얘를 2 더하기 n으로 해주고 얘가 이제 100이 돼. 자, 그 다음 얘도 전체 구성수가 몇 n? 3n개. 그러니까 99를 3n으로 나눠줘. 99를 3n으로 나눠줘. 이게 무슨 값이야? 분자량분의 1이야. 자, 그리고 내가 얘를 활용해서 무슨 식 만들어야 돼? RA식. 그럼 RA식은 뭐만 곱해주면 돼? Y의 구성수만 다시 추가해서 곱해주면 돼. 얘는 몇만 곱해? N만 곱해. 얘는 몇만 곱해? 2N만 곱해. 그래서 몇 대면? 25대 33을 만들 거야. 얘네. 자, 그래서 있는 식 그대로 만들어주면은 얘가 2 더하기 N분의 100 한 다음에 곱하기 Y 구성수 N개 돼.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3N분의 99 곱하기 이거는 Y 구성수가 2N개 2N 이거든. 얘가 25대 33이야. 25대 33. 그럼 여기서 연립하면 너네가 뭐가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 N값이 나오겠구나 예측할 수 있어. 이제 좀 이제 날려주면은 뭐 계산이 좀 될 텐데 이거 1 그냥 이거는 4. 그러니까 여기도 약분되지. 이거 1 얘는 3. 그냥 요것도 이제 지워져. 3, 3 한번 지워주고 N, N도 한번 지워주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네만 남았어. 이게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럼 뭐 2도 한번 지워. 2도 지워. 이렇게. 그럼 남는 것만 이제 다 써보면 요것만 남겠지. 2 더하기 N분의 2N이 1이다. 그래서 N값이 몇이 나와? 2. 그래서 N이 2야. 여기서 이제 2를 집어넣으면 된다. 얘는 X2, Y2였던 거고 얘도 Z2, Y4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량분의 1 값이 나오지.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분자량이 약분되면서 이거 25. 그 다음에 여기도 2를 집어넣으니까 2분의 33이 남아. 2분의 33. 이게 분자량의 B. 분자량분의 1의 B. 그러니까 여기다가 2 한번 곱해주면 몇 대 몇이 나와? 50대 33. 50대 33. 근데 이게 무슨 비야? 분자량분의 1비. 분자량분의 1. 그럼 분자량비는 역수비지. 몇 대면? 33대 50. 분자량분의 1이 50대 33. 분자량분의 1이 33대 50. 그러니까 이거의 분자량을 그냥 33이라고 해주고 이거의 분자량을 몇이라고 해줘? 그냥 50이라고 해주면 돼. 비율이긴 한데 그냥 33, 50으로 해도 상관이 없지.
그럼 여기서 너네가 분자량 찾았네. 무슨 식 만들면 돼? 원자량식 만들면 돼.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이 나와? 이어서 2x 더하기 2y가 33식 만들어. 2x 더하기 2y가 33. 그 다음에 여기도 4y 더하기 2z 만들어. 4y 더하기 2z가 이것도 50. 그 다음에 식이 하나 더 있지. 아까 처음 말했었던 맨 위에 식. 그러니까 저것도 정리해주면 11z 이게 4x 더하기 4y가 나와. 이렇게. 그럼 얘가 문자가 3개, 식이 3개. 그럼 연립하면은 무조건 x, y, z가 다 나와야 돼. 괜찮네.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보기가 이게 밀도비를 물어봤잖아. 그럼 밀도비는 단일 기체에서는 그냥 분자량비로 봐도 상관없지. 그 다음에 이제 니은도 n값 나왔지. 2 나왔지. 그 다음 여기서 원자량 구하면 이제 디귿값까지 나와. 원자량. 그냥 이것도 되게 간단하게 정리가 돼. 이게 4x 더하기 4y고 2x 더하기 2y잖아. 그러니까 2배만 해주면 돼. 66. 11z가 66. 그러니까 z가 6. 그럼 여기다 z 6 집어넣어. 6 집어넣으면 이제 y 값도 나와. 이렇게. 괜찮네. 여기에서 이제 뭐 이 계산은 중요하지 않고 결국 이거를 알고 있냐. 이거 알고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상관없어. 너네가 얘를 그래서 7가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외워야 돼. 다 된 사람들은 그 밑에 거 해볼게. 밑에 거. 거의 끝났어요. 좀만 힘내. 좀만 힘내. 좀만 힘내. 이 문제도 너네가 자료를 어떤 거부터 해석할지를 잘 봐야 돼. 자료 해석을. 쟤도 같이 해석해볼게. 어느 정도 문제 파악은 다 됐을 것 같고. 자, 얘가 지금 XY2에다가 X2Z4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게 처음 상태야. 그 얘가 이제 42W7V인데 여기서 20W를 또 추가했대. 그러니까 얘만 더 늘었지. 그러니까 전체 이제 9V가 됐대.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그림만 보더라도 이 추가가 된 게 몇 V인지 알 수 있어. 얘가 2V다. 뭐 이거는 그냥 다 해석을 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자료가 실린더 속의 기체가 X 원자수분의 Y, Z 원자수가 9분의 8. 이 가의 상태에서. 그 다음에 원자량이 3분의 4래. 그럼 너네가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뭐부터 해석할지 찾아야 되지. 근데 원자량 안다 그래서 뭐 풀리는 거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원자량의 비를 알아서 얘 정도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X, Y2는 뭐 3, 4라고 잡으면은 저거의 분자량이 11? 11? 근데 얘는 뭐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접근할 때 내가 얘부터 좀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 보통 문제도 항상 원자수부터 접근하는 게 풀기가 훨씬 편해. 원자수부터. 자, 근데 이제 원자수라고 하는 게 항상 분자수 곱하기 무슨 수야? 구성하는 수를 곱해줘야 돼. 이게 이제 원자수 개념. 제일 기본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의 상태에서 결국에는 뭐를 찾아줄 수 있다는 거다? 분자수를 찾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자수를 줬지만 결국 문제에서 이거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항상 분자수. 괜찮네? 자, 그리고 지금 X랑 Z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친절하게 얘는 Z밖에 안 줬어. 그래, 너네가 이게 비율이긴 하지만 그냥 하나 정도는 이거 9몰. 얘를 8몰이라고 잡아도 되는데? 상관없지. 그럼 여기서 내가 Z 원자수를 8몰을 만들고 싶어. 구성수 4개지. 그럼 이제 분자수는 몇 몰로 잡아주면 돼? 2몰. 자, 그래서 여기서 얘를 2몰로 잡아주면 돼. 구성. 2몰의 분자수다. 그럼 이제 X가 나오지, 여기서. X 원자수 아래에서는 4몰이 나와. 그럼 얘가 전체가 5몰이 돼야 돼. 여기서 3몰 나왔으니까. 여기서 5몰 나와야 돼. 근데 구성이 1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분자수는 몇 몰? 5몰. 이렇게. 그러니까 분자수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 거의 끝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운이 좋게도 이게 7몰 딱 7V가 마저 떨어져. 7몰 7V. 그럼 얘는 2V니까 몇 몰이라 보면 돼? 이거 2몰이라고 너네가 잡아주면 돼. 2몰 2V. 그리고 여기서 얘가 20W잖아.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똑같이 2몰이니까 몇 W? 얘가 20W. 근데 질량은 보존돼야 돼. 42W. 그럼 위에 거는 22W. 그럼 저기서 질량이랑 몰수 나왔네. 그럼 뭐 찾아야 돼?
분자량. 그래서 분자량을 찾아주면은 XY2의 분자량은 얘가 1몰일 때 질량이니까 1몰일 때는 5분의 22. 이게 분자량이야. 5분의 22.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2몰일 때 20W. 그럼 1몰일 때는 10W. 그러니까 X2Z4의 분자량은 10W. 뭐 W는 떼도 상관없으니까 10. 그리고 나서 이거 무슨 식 만들어? 원자량식. 그럼 5분의 22는 뭐라고 쓸 수 있어? X 더하기 2Y. 그 다음에 이것도 2X 더하기 4Z. 그 다음에 식 하나 더 있지. 이 식. 3Y랑 어떻다? 4X가 똑같다. 그러니까 4X랑 3Y가 같다. 요거까지. 그러면 문자가 3개, 식이 3개. 그래서 이거 연립하면 뭐가 나와? X, Y, Z의 비율이 나와. 요거까지 연립.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의 영역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항상 원자수부터 접근하는 게 편해. 원자수. 이게 이제 우선이 되고, 이제 보기도 다 나오지. 이거 이제 너네가 계산해 보면 돼. 나에서의 실린더 속. 이것도 이제 계산되고, 원자수. 요것도. 이거 X 원자량 아니야? 왜 원자수로 나와있지? 오타 같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것도 풀 때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인데 얘가 뭐에 비례하게 돼? 분자량분의 1 곱하기 이게 구성수에 비례를 하게 되거든. 아까 나왔었던 거. 근데 지금 얘네가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섞여 있을 때는 분자량도 뭐 써야 돼? 평균 분자량. 그 다음 이것도 평균 구성수를 써야 돼. 정확하게는. 근데 이제 귀찮아. 나 이런 거 하기 싫어 하면은 그냥 말뜻 그대로 뭐 하면 돼? 전체 원자수를 그냥 뭐로 나누자? 질량으로 그냥 나눠주자. 이렇게 그냥 계산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똑같아야 돼. 의미로 보나 이걸로 보나 비율은 같다. 그래서 얘는 이게 그냥 더 훨씬 나을 수도 있지. 됐어. 그래서 일단은 뭐 풀이 과정 봐보고 숫자가 너무 지저분해. 계산 자체도 너무 막 길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게 푸는데 되게 오래 걸리긴 할 건데 실전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지는 않을 거다. 자, 그 다음에 17번. 자, 그럼 이제 17번 할 때도 너네가 이제 자료를 아까 거랑 방금 문제랑 비교했을 때 원자량, 뭐 원자량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당장은 없겠지. 그럼 원자량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봐야 될 게 뭐야? 기체의 질량도 두 개가 섞여 있잖아. 각각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그러니까 기체 질량도 나중에 봐야 되고 그럼 뭐부터 보면 편해? B 원자수분의 A 원자수를 먼저 보는 게 훨씬 편하다. 하면 이것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해석해 봐. 얘도 같이 한번 봐볼게. 자, 얘도 보면은 뭐부터 접근하는 게 편하냐? 여기. 그러니까 항상 자료를 보고 뭐부터 해석할 수 있는지 보면은 좀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보여. 물론 이제 많이 풀어봐야 되겠지만. 그럼 얘가 지금 x니까 이건 뭐 할 수 없는 거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근데 이게 상대값이 비율값이 6이니까 너네가 하나 정도는 아무 숫자 써도 돼, 안 돼? 상관없어. 그럼 내가 6이 되게끔만 쓰면 되니까 좀 그나마 작은 숫자. 얘를 그냥 1분의 6이라고 해서 6 이렇게 맞춰줄게. 그럼 얘가 B 원자수가 몇 몰이란 뜻이야? 1몰이라고 잡고 A 원자수는 6몰이라고 잡아주면 돼, 나를. 자, 그럼 지금 잘 보면은 B가 얘는 이거밖에 안 들었지. 구성수가 하나야. B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구성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BA2가 몇 몰인지 알 수 있다? 1몰이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주면 B 원자수가 1몰이 나와. 괜찮네. 자, 그 다음에 이제 A 원자수인데 여기서 A 원자수가 곱하기 2하니까 2몰 나왔지. 그럼 여기서 A 원자수 몇 몰 나왔니? 4몰. 근데 이거는 곱하기 1 들어가니까 분자수는 4몰.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게 4몰이야. 이렇게.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거 하나 해석한 거야. 이거 하나.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전체 원자수의 상대값이니까 당연히 전체 원자수의 실제값 구해봐야 되지. 내가 이렇게 설정했으면은 얘는 전체 구성이 곱하기 3.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2 하니까 몇이 나와? 11. 그러니까 전체 원자수가 11몰이 나와. 그러니까 위에 거 상대값 개념이잖아. 22 대 23. 11 대 여기서 비율 나오지. 11.5몰.
그러니까 위에 거는 11.5몰이 나와주면 돼. 뭐가? 전체 원자수의 실제 값이. 자, 그리고 이제 부피가 주어졌는데 부피라고 하는 거는 전체 몰수지. 얘가 합쳐서 몇 몰? 5몰. 그럼 얘도 합쳐서 위에 거 몇 몰 나와야 돼? 분자? 5몰. 왜냐면 V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이게 두 개 합쳐서 5몰이다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자수로도 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지. 그럼 식을 만들어 보면은 이거 모르니까 그냥 문자 쓸게. 이거 X몰, 그러니까 이거 Y몰이라고 할게. 그럼 식이 방정식 두 개 나오지. 그냥 X 더하기 Y 자체가 5다라는 식 하나. 그 다음에 전체 원자수로 식을 만들면은 얘는 곱하기 2, 얘는 곱하기 3. 그러니까 2X 더하기 3Y가 나와. 2X 더하기 3Y가 는 이게 11.5다. 이제 두 개를 연립하면은 2X 더하기 2Y가 10. 그럼 Y는 몇이 나와? Y는 1.5. 그럼 Y가 1.5면은 뭐도 나와? X값도 나오지. X는 3.5. 그래서 이제 얘가 각각의 몰수가 나왔으니까 문제가 거의 끝났어. X가 3.5몰. 그 다음에 이거는 1.5몰. 그 다음에 이제 얘도 구할 수 있지. B 원자수. B 원자수는 구성수 곱하기 1. 그러니까 1.5분의.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곱해 구성수. 7. 3.5 곱하기 2. 그 다음에 여기도 곱하기 2에. 그러면은 10. 그러니까 X는 1.5분의 10이야. X는 1.5분의 10. 괜찮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분수가 싫은 사람들은 그냥 여기다 싹 다 2 곱해도 돼. 2. 근데 뭐 이대로 그냥 가도 상관없고. 여기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아직 안 썼냐? 이 기체의 질량을 안 썼어. 기체의 질량을. 그럼 이제 저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이제 각각을 구하면 좀 귀찮잖아. 그래서 전체를 보면은 여기서 A 원자가 7몰, A 원자가 3몰 해서 총 A 원자가 여기 몇 몰 있어? A 원자가 10몰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B 기준으로 봐도 B가 몇 몰 있어? 1.5몰 있지. 그러면 그냥 원자로 10A 더하기 1.5B가 13W다 해도 되는데? 상관없어. 그래서 이제 식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10A 더하기 1.5B가 이게 13W다라는 식이 하나 나와. 그 다음에 아래 것도 같은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A가 2A, 4, 6A 더하기 B가 4C. 그래서 6A 더하기 B가 4C. B가 더하기 4C. 이게 몇이다? 이게 11W다. 근데 지금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 하나 더 있지. 아까 저 조건. 그래서 저기서 하나가 A가 2A가 B다라는 조건까지. 그래서 얘네 연립하게 되면 뭐가 나와? A, B, C의 원자량 값이 나와. A, B, C 원자량. 근데 여기 이제 계산해보면 되게 쉬워져. B가 2A니까 여기 13A가 딱 13W야. 그래서 A 값이 그냥 몇이야? A 값이 1 들어가고 그 다음에 B 값은 2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C 값까지 나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 들어가. 얘가 2 들어가. 그럼 8. 8 들어가니까 3. 그러니까 C가 4분의 3. 이렇게. 그 이제 원자량 B야 이게.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보기는 너네가 해석하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앞에 문제랑 똑같아. 그래서 얘가 원자수부터 좀 접근하는 게 편하긴 해. 그리고 너네가 원하는 숫자 마음대로 하나 설정. 그러니까 원자량을 바로 쓸 수 있는 문제는 많진 않아.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원자량부터 쓰려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쓸 수가 없다 초반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연립할 때나 거의 쓰는 조건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 풀이가. 네. 다시 한번 잘 정리해보고 마지막 거 이렇게 마지막 거 마지막. 이 문제도 모의고사 문제거든. 모의고사 문제를 살짝 변형시킨 거야. 거의 비슷해 모의고사 문제랑. 당연히 접근할 때 가나다가 있으면은 뭐부터 접근하는 게 맞다? 가, 나. 왜냐면 다는 내가 구해야 될 거기 때문에 다부터 접근을 못해.
가나를 해석해. 그리고 나서 다를 접근하면 돼. 그리고 이게 17번의 문제랑 되게 유사해. 왜냐면 얘가 V리터, V리터. 17번도 전체가 V리터, 합쳐서 V리터. 이제 위에 거랑 잘 살펴보면 뭐가 비슷하냐면 얘가 두 개 합쳐서 V. 얘가 두 개 합쳐서 V. 자, 그렇다는 거는 두 개 합친 몰수가 서로 어떻다? 똑같다. 자, 그럼 내가 이제 몇 몰인지를 좀 설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XA, YB를 보면 11W, 22W. 그럼 내가 그냥 이거 A몰이라고 잡아. 그럼 얘는 몇 A몰 쓰면 돼? 2A몰이라고만 써주면 되지. 그 다음 얘도 XAYC 38W, 19W. 정확하게 2배 차이지. 그럼 얘를 그냥 B라고 쓰는 게 편할 것 같아. B몰. 그럼 얘는 몇 B라 쓰면 돼? 2B몰. 이렇게. 근데 전체 합친 게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A 더하기 2B랑 2A 더하기 B가 같다. 그럼 이걸 연립하게 되면은 되게 쉽게 A랑 B가 어떻다가 나와? 같다라는 식이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돼. A랑 B가 똑같다. 그럼 A, B 같으면은 그냥 아무 숫자 넣어도 되는데? 상관이 없어. 그냥 제일 편한 숫자 1, 2를 넣는 게 좋아.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다시 이걸 써주면은 얘가 1몰이었던 거고 얘는 2몰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건 2몰이었던 거고 얘는 이제 1몰이었던 거야. 이게 첫 번째. 자, 그리고 나서 당연히 무슨 조건을 활용해야 돼? 13대 11. 무슨 수가? 전체 원자수가. 자, 그럼 이제 가에서의 전체 원자수를 한번 구해볼게. 가나. 그래서 전체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구성수니까 얘는 A 더하기 B지. 그러니까 여기가 A 더하기 B에다가 그 다음에 아래 것도 합쳐줘야 돼. 이거는 A 더하기 C가 구성수, 분자수. 2A 더하기 2C. 2A 더하기 2C. 그 다음에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해줘. 나에서 얘는 2A 더하기 2B 플러스 그 다음 얘도 A 더하기 C 이렇게. 그럼 이게 몇 대 몇이다? 13대 11이다. 그래서 이것 대 이거가 13대 11이다. 첫 번째 하나 나와. 13대 11. 괜찮?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로도 식 만들어야 돼? Y 원자수. 그럼 Y 원자수로도 식을 만들게 되면은 이거는 Y 구성만 곱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수에다가 얘는 곱하기 B. 그러니까 B 더하기 몇 C? 2C. 그러니까 위에 거는 B 더하기 2C. 가.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2B 더하기 C. 2B 더하기 C. 근데 얘가 이제 몇 대 몇이냐? 이거는 7대 5다. 근데 보통 A, B, C가 자연수잖아. 막 이거 비례식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연수 때려 맞추는 게 훨씬 편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20보다는 얘가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7대 5가 될 수 있게 집어넣어보면 B가 1, C가 3 하면 딱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연립하지 말고 B가 1, C가 3이면 딱 이 비율이 맞아. 그러니까 출제할 때도 거의 이런 식으로 내기 때문에 숫자가 딱 맞고 그냥 여기다가 B1 하고 C를 3을 집어넣어. 그럼 얘가 2 더하기 3, 6. 그러니까 A 값은 몇? 2를 집어넣으면 아마 여기도 맞을 거야. 그래서 A 값이 2가 나와. 이렇게. 괜찮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비율 값이야. 근데 이제 2, 1, 3을 집어넣고 계산해도 어차피 답은 똑같아야 되지. 그래 지금 나는 상대값이라고 했지만 지금 전부 다 실제값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이걸 상대값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실제값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면 돼.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x2y 여기 1, 2, 1 얘는 2, 3 이렇게. 자 그리고 얘네가 지금 xw, yw인데 몇 몰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보통 자연수로 주긴 할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모르겠으면은 얘를 뭐 알파몰 얘를 이제 베타몰이라고 해. 그 다음 뭐 만들면 돼? 얘네 두 개로 식 만들면 돼. 그래서 어떤 식이 나와? 이 전체 원자수는 3알파 더하기 5베타가 24다. 그래서 식이 3알파 더하기 5베타 24다. 그 다음에 아래 Y 원자수로도 식이 나와야 되지. 알파 더하기 3베타 알파 더하기 3베타가 는 이거는 10이다. 그래서 이 알파 베타 연립하면은 저게 각각이 몇 몰인지 나올 거야. 33이면 되나? 33 33 그래서 여기가 이제 3몰이었던 거네. 3몰. 여기도 3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V 나올 거고, 그 다음 얘도 33W, 그 다음 이거는 19 곱하기 3, 57W. 그래서 정리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하면 너무 복잡하겠지만 자연수 조건으로 때려 맞추면 좀 편한 조건이 있긴 있다. 원래 이게 모의고사 문제였어. 근데 이거를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넣은 거고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점짜리, 3점짜리까지 해서 끝난 거거든, 화학식 양화목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교가 수특 부교재다, 무조건 끝까지 계산 풀이 다 해보고, 나는 수특 부교재가 아니다라는 사람들은 그냥 풀이 과정, 전개 과정만 좀 보면 될 것 같아. 전개 과정들.